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간밤에는 미 연준에서 양적 완화라는 QE라는 단어도 이제 우리가 듣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게 양적 완화라는 단어들을 말씀드린 바 있었었는데 이걸 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시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분과 함께 판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한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 김진 부장과 함께 진단 들어갑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시장은 진정되질 않고 너를 뛰어요. 그냥 네.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등 나온다고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일단 시작점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글로벌 증시는 모두 다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아주 많은 조치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조치들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조치들은 아주 빠르고 아주 단호하게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정책들이 그대로 카피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위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2008년에 있었던 위기에 대한 조치들만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경제활동 주체들이 필요로 한 조치들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 올해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것이 다른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라는 그 공통점. 그러나 사실 그 공통점을 빼고 나면 조금은 굉장히 다른 형태입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위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을 기본으로 한 파생상품의 손실이 급격하게 커졌고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이 거대 금융기관들이 부실에 빠졌고 부도의 위기에 모였고 뱅크런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기의 유동성이 급속하게 축소되는 그런 금융위기였거든요. 반대로 지금의 위기는 사실은 자산 가치의 훼손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사실 2008년의 위기에 비해서 굉장히 애교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도의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잉이나 셰일가스 업체들 이런 회사들의 자산 가치를 합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에 있었던 무너졌던 그런 자산 가치에 비하면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떤 위기냐면 사실은 앞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분기 정도 의도된 경제 활동의 위축, 이거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상 시장이 그리고 금융시장이 자본시장이 근대화된 이후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영향으로 기업들은 아마 매출이 급감할 것이고 개인들은 실업의 위기에 놓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주체들은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시장에서는 각국 정부들은 유동성만 주입을 하니까 정말 이쪽 손가락이 가려운데 계속 이쪽 손가락을 긁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이 손가락을 긁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슈퍼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은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 단행한다. 각종 채권들. MBS 다 매입을 하겠다 이런 액션까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경제 위기는 조금 더 경기 침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요? 그런 측면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어저께 아침이었죠. 상원에서 부양책이 통과 못된 게 이번에 있었던 모든 이벤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정책은 각 경제 주체들이
어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부분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도와주는 정책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유동성의 주입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런 혜택들을 담아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부양책이 일단은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네.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변동성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위기가 이어질 거냐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는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라는 이슈를 남겼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금융기관 애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선 왜 그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어야 하지? 이런 도덕적 해이에 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지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사회운동도 아주 심하게 있었던 곳들이 사실이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들을 남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의도된 경제 위축, 경제활동의 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이 부양책을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핵심에 휘둘려서 조치들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기에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면 이번 주가 그 타결과 함께 시장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내에 정말 이 슈퍼 부양책, 재정 부양책이 통과가 될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도요. 오늘 비상경제회의 열린다고 하잖아요. 뭐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겠죠. 뭐 다양한 대책들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라는 정도는 또 시장에서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우리 경기를 좀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될까? 뭐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고민이 되셨을까요? 뭐 저도 시장의 한 명의 참여자일 뿐이지 정책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예. 한 명의 참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연속선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주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개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부채 상환을 유예시켜 준다든지 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의 에미넌스 캐피탈의 리키 세들러라는 대표가 이런 말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약속 하나만 해준다면 시장은 1초 만에 반등을 할 것이다. 그게 뭔가요? 코로나19 사태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기업 휴업 보험을 제공하여 손실을 메꿔주겠다라는 약속 말이다. 이런 기업 휴업 보험이요? 예.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고용을 유지할 때는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제공해주겠다. 이런 건가요? 손실을 메꿔주겠다라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는 약속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대로 경제 주체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공포스러워하는 상황들을 실제로 혜택으로 메꿔주는 그런 정책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시장은 반드시 이런 정책들이 있을 때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미국에서도 하는 거로 봐서 이런 생각들은 저만의 생각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트럼프 정책이 반드시 최고의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하원에서 자기들만의 그 부양책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아마 그 안에도 비슷한 정책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빠르게 그것을 통과시켜서 혜택을 부여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발생을 한다는 뭐 직원이 발생했을 때 마음 놓고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진정시키는 데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뭐 기업들의 뭐 손실 부담도 뭐 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뭐 언뜻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눠주세요. 네.
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면서도 주식을 담고 있는 요즘 오늘도 마찬가지의 네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또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이 부양책들이 빨리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2008년의 경우에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08년에는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핵심적인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정치권의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고 제 기억에 우리나라 시장 선물 하한가 같습니다. 부결됐다라는 이야기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요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양책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연기될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계속 진행될 네.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치적인 논쟁들을 할 만한 거리가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니 조기에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 정도의 변동성이라면 약 한 주식을 50% 정도는 담아내시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 개념에서 이번 주는 분수령이라는 관점으로 좀 시장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막연한 말씀이실 텐데요. 만약에 이번 주 오늘 정도의 시장의 반등 수준이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미국 모두 다 글로벌하게 아주 유의미하게 한 4, 5% 이상, 7% 이상 정도의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걸 반드시 시장의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지 마시고 주식 시장은 항상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안 좋은 상황, 모든 악재의 상황을 한 방에 다 반영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 안 좋을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업 실적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그거 알고 주가는 고점에서 30%, 40%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이번 주 중에 굉장히 좋은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일시적인 반등 다시 반락할 거야. 이 관점보다는 이제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구나.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뭔지 한번 파악해보고 그런 종목들을 더 사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전략들로 가져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개인 참가자들 모두가 그 타이밍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여차하면 좀 올라갈 종목을 막 고르고 계실 것 같아요. 부장님의 생각으로는 어떤 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업종이 좀 그래도 좀 반등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이디어를 살짝만 주신다면. 제가 아주 많은 뭐 동료분들이나 뭐 고객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한 종목 어떤 종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그냥 시장을 사십시오. 요새는 ETF나 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사시고 시장이 안정된 후에 수익 낸 거를 가지고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시총 상위단 종목 혹은 뭐 지수 연동 뭐 ETF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장 김진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출발 마켓온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